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주 후반에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고 항상 또 급락이 나오면 또 반등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승 초기 종목을 잘 잡아서 그걸 끌고 가는 과정이라면 이 조정이 괜찮지만 또 고점에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상승 초기에 공략하는 게 좋다. 일단 우리 국고처에서는 매일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앞서 나가는 그 성견 지명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처 타이틀도 송견 지명입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약간 내가 물렸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멘탈이 붕괴되면 그 다음에는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어떤 분들은 약간 좀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을 다져 잡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시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가 되고 또 관련주 일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4월 말에 방미를 한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어느덧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대통령이 캘컴이나 램리서치 기업들 대표들하고도 만나고 나사도 방문하고 또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도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강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야심찬 흐름이 약간 과하다 보면 주변국들의 어떤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기회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25일 워싱턴을 방문 후해서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인사도 거치면서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또 각종 이제 기업들과 만나고 이렇게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하면서 광폭 행보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초반부는 바이든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사들 이건 이제 후반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나서 또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을 하고 또 나사도 방문하면서 이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번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다가 또 발사 실패하면서 약간 조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또 2차 전지나 아니면 바이오 여러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강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대통령의 방미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은 첨단 기술 동맹 강화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어보니 글로벌 공급망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근데 그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축으로 해서 어떤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법이나 아니면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괴로웠었고, 이번에는 중국이 바이오 굴기를 선언하면서 약간 바이오 쪽도 또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제가 반바지를 생각이라 했죠. 올해 주도주는 무조건 반바지다. 이번에 첨단 기술 동맹 강화도 반바지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첨단 산업, 우주항공 쪽에,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 이쪽은 대중국 압박 전략의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중국이 첨단 산업 제고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이런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공급망, 과학기술 그리고 기업 투자 유치 이제 이 세 가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을 이제 따라가서 하는데 주로 이제 배터리나 또는 전기차, 바이오 이 첨단 산업 쪽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이제 MOU를 체결한 기업들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요. 자, 이번에 보면 AI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서 마인즈랩 과거에 마음 AI가 상승이 나오고 AI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AI 관련주들이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 2차 전지나 배터리 산업이 약간 위축이 됐는데 이제는 인플레 감축법 활용해서 우리가 민간이 협력해 보자.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상용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소화학도 올라가다 밀렸죠. 이소화학은 이제 방미 경제 사절단에 대표가 포함이 됐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근데 이걸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이란 이야기죠. 살려면 이런 자리에서 사고 또는 이런 바닥에서 사야만 수익이 뭐 한 300% 났다가 한 50% 줄이는 건 괜찮다고요. 근데 중간에 쫓아가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95%의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게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 5%도 내가 좋은 바닥에서 이제 샀어요. 뭐 기다리든 아니면 좋은 타이밍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파동만 먹고 말아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일비재했던 그런 흔들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오롯이 못 먹어요. 그러나 주식을 하려면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아니, 심장이 강하기보다는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주가라는 건요, 상승 초기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등 랠리를 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수박 그 도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봄에 밭대기로 그걸 삽니다. 그리고 한 통에만 1,000원, 2,000원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밭대기로 해서 이걸 흙 묻은 흙을 예쁘게 흙도 씻고 예쁘게 박스에 포장해서 백화점에 리본도 달게 되면 어떻게 팝니까? 3만 원씩 이렇게 팔게 되죠. 용달차나 이런 데에 가면 10,000원 팔 걸 이건 3만 원을 판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빅머니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바닥에서 사요. 그리고 띄웁니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그다음 기간 조정을 받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팔아치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멋있게 최대한 강하게 슈팅을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꾸물꾸물 올라갑니다. 매물 소화하면서. 이때 급등시키면 개인 투자자들 다 팔아버리니까 누구 좋아라고 빨리 올릴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팔아치울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샀으면 들고 가보는 전략도 좋다. 그렇다면 경제사절단 122기사가 동행을 하는데 뭐 이 4대 기업 총수들도 따라가고 기업들도 쫓아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기업들이 일부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광명전기도 보죠. 원전 관련주들이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뭔가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런 이야기는 쏙 빠져 있죠. 이제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전기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 대표가 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우리 기술이나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기술이나 보성 파워텍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뭔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게 퇴색이 되고 얘네들 안 올라갔는데
이 광명전기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올라가네? 그럼 원자력 관련해서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트릭에 당한다는 거죠. 그걸 예방하는 방법을 조금 있다가 이제 초보 투자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꼬리를 잡아가면 아주 좋다는 거죠. 저도 이건 번외 종목으로 한 4% 정도 갭상승이니까 먹으라리가 있겠다 해서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4%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에서 뭐 AI나 기타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 있고 상승 초기에 있고 앞으로 재료도 양산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정세를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크렘린 궁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만약에 북한에 최신무기 보내주면 좋겠냐 너희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러시아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좀 좋지 않은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미 기업들은 지금 해외에 설립된 53개 법인은 관계 악화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러시아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공장 빼앗기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도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걸 못마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료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설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곡물가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것 때문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잘 안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올라가봐야 한두 번, 두세 번이고, 이런 한일 사료나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산 관련 어떤 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산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퍼스텍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41선을 돌파하고 241선을 지려밟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퍼스텍이 좋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게 후손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 방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됐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고조가 되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한두 번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남북 간 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방 간의 어떤 관계 악화는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그 시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한 소리 하니까 중국도 나서서 한 소리 합니다. 우리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대만을 힘이 세다고 해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신이 알려지면서 이제 중국이 말참견하지 마라, 좀 날선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 정부는 그닥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앞두고 해서, 자,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당연히 얻어올 게 많잖아요. 일단 인플레 감축법이나 아니면 기타 첨단 산업 촉매, 우주항공청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뭔가 하고, 또 원자력 협정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아영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맞아요. 이 세 마디를 가장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 젊은 여성분들은 어떤 사회의 꽃이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들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어떤 직장 내에서 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많이 약간 뭐랄까요, 주의하고 평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려도 맞다, 맞으면 다 맞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도 굳이 뭐 각 정치권이나 아니면 또 서방에서 많이 공격을 하긴 하지만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준다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얻을 게 많고 가서 미국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미 간의 힘의 격차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신 발언은 잘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회의에 대해서 정치 무대에서 항상 좀 저자세였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걸 떠나서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겠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서방 세계와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관련주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중국이 히토류 관련주들을 무기화를 선언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자, 만약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대만 문제를 놓고 이제 많이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펼칠 텐데 어떻게든 중국은 산업의 쌀, 반도체를 소나기에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를 소나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태평양을 넘어서 미 서부 본토를 압박을 하려면 이 대만이 눈에 가시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미국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조짐이 있었을 때 미국은 유가 금리 환율로 압박을 한다 했죠.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외환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손을 잡았죠. 왜? 사우디는 이걸 두 개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우디는 원유를 살 때 달러만 받았죠. 이걸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위안화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페트로 위안화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원유도 우리가 대주구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중국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너희 자꾸 중동의 맹주였는데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만 편을 들고 너희들이 힘들게 하지 않냐. 그러니 이란하고 화해 좀 하고 내가 원전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서방과 또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하반기는 이게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의 쌀로 비유가 되는 히토류 이쪽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TV도 보고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도체 주권이 국가 주권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한미일 대만이 치포 동맹을 결성하면서 중국이 자꾸 못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히토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히토류 금지 조약을 맺었어요. 금지를 했어요. 히토류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에서 나는 희귀 광물 이걸 히토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술이나 그루세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기율포 여기에 보면 네오디뒴이나 기타 17개가 원소가 히토류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미 지질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1억 2천만 톤의 매장이 되어 있어. 야, 이거 히토류 아니지 않냐? 많이 퍼져 있는데? 근데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고 이 광석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뭐 방사능이 누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않는 기업은 나라는 이 히토류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히토류는 어디 쓰이냐고요? 하드디스크나 모니터나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차 핵심 소재를 쓰여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이 히토류가 중국에 가장 매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에도 많이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 오염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국민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죠. 그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을 다 댐 지어줄게, 도로 지어줄게, 항만 지어줄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보자. 비단길을 하나 만들어보자. 육해상으로. 이게 1대1로잖아요. 1대1로를 만들면서 못 사는 나라들한테 댐 지어줄게, 뭐 지어줄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빚 탕감해 줄게 위안화 써. 그리고 너희 이 항만권 이거 반납해.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히토류 채굴권 우리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히토류 매장의 생산의 1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히토류를 생산하면 히토류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생산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토류 원광 이걸 이제 채굴을 한단 말이에요. 광산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을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성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정제를 합니다. 근데 성광 과정에서 보면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방사성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이거 1톤 뽑는데 황산 포함해가지고 독성가스가 6만 리터가 그리고 산성폐수는 20만 리터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이 이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히토리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전기차 핵심은 뭐예요? 전기 모터란 이야기죠. 이 모터를 생산하는데 이런 히토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석이 있어요. 연구 자석 만드는 이제 원료인데 연구 자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구 자석 주변에 그 이렇게 다른 자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N극과 S극은 상극이잖아요. 밀어내잖아요. 우리 자석 실험해 보면 N극, S극 하면 밀어내고 또 다른 극까지는 땡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축이 회전축이 강하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이 되게 만들어요. 그 힘으로 전기차가 움직이는데 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게 바로 히토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제가 없냐 이거죠. 있어요. 이번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식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상용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걱정 없지 않냐. 근데 상용화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광명전기처럼 경제사절전에 참여했다. 아니면 첨단 기술을 가져간다고 AI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AI 관련주를 공략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자석 대체 가능한 페라이트 마그네슘 사업을 한다. 유니온은 모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니온. 그 다음에 이지도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기타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이지. 조금 더 한다면 동국 RNS나 노바텍이나 세노텍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고. 그래서 이 관련주의 움직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냉정 관계가 앞으로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되면서 세계 무역이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전선은 서로 총싸움하면 죽는 거죠. 또 핵 가지고 장난하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소리 없는 총성이 무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유럽 의회에서 탄소 국경세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회원국에 이건 통과가 되겠죠. 그럼 10월부터는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유럽 연합을 수출할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일정 부분을 넘게 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죠. 이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 수준은 일단은 이 유럽 연합 탄소 배출 거래제를 통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각국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겠죠. 그럼 왜
탄소 국경세 부호가 됐을까요? 물론 유럽은 맑은 하늘을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모아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 중국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탄소 국경세라는 이야기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몰도바를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서로 화해를 시키면서 나중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 국경세는 우리 철강 산업에 안 좋죠. 근데 철강주들은 포스코는 제가 철강주가 아니라 리튬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이 탄소 국경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쪽에 탄소 거래세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탄소 국경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이 뭐 아주 크게 감소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수출이 감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는 이제 톤당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탄소 이게 형성이 되는데 EU 기준으로는 톤당 100유로가 넘어요. 그래서 한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검증기관의 인증제도가 잘 도입이 안 되면 EU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 주에만도 한 저점 대비해서 20% 올랐어요. 캐시코트레일도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말씀드리죠. 시장이 빠져도 오히려 이런 날 캐시코트레일은 10% 이상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시장 조정받을 때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을 줘서 수익을 좀 반감시킬 수는 있어요. 손해는 안 난다는 이야기죠. 수익은 좀 일부 반감시킬 수 있지만 제가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 상을 받고 베스트 파트너를 수상하고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죠. 자랑거리지 아니죠. 이런 것.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대박이 나는가 이게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뭐 급등 종목 발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좌 수익률도 뭐 순간 일주일 만에 17% 올라서 그걸 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슈와 재료를 잘 분석을 하고 상승 초기에서 종목을 잘 잡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처럼 이렇게 리포트를 씁니다. 근데 이 증권사 리포트처럼 이 리포트를 쓰는데 여기에는 글로벌 시황, 국내 시황, 또 유망 섹터, 유망 테마 여기에 대한 전략이 다 있죠. 그리고 오공주라고 해서 오늘장 공략주, 오공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을 드려요. 그 중에서 하락 출발한 건 제외를 하고 또 이건 안 움직일 것 같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리는데 이게 이번에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그룹이 그냥 그룹이 아니라고 있죠. 그래서 그 포스코 관련 주라에서 했는데 더블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또 유일 에너테크도 보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도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리포팅 해드렸던 종목들이 보면 바닥권에서 항상 바닥권이어야 돼요.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와서 100% 가까이 상승을 하고 또 KGB도 상승 초기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이런 종목을 요날 잡을 방법이 없을까? 이건 잠시 후에 아영 씨하고 제가 그 초보 투자자 그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지만 실리콘 응급제는 600kg가 넘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건 이제 리포트도 해드리고 물론 이 모든 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리포팅을 해드리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문자로도 이제 이건 공략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 그다음에 상한가 나오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시장이 안 좋지만 이런 셀루메드 같은 장비 업체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돈을 보시려면 급락장에도 굳건히 잡아들려면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박셀바이오도 한 90%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좀 깊은데, 예.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올라가면 300%도 올라가고,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바닥에서 사놓으면 탄력이 붙어서 시장 영향을 크게 덜 받는다는 거죠. 윤성 FNC, 뭐 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안 좋은 건 정리를 하고 상승 초기 종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뭐 300%도 나오고, GNL 에너지도 한 400% 가까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하고 딱 운대가 맞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이 700%, 800%도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아직 10배는 안 돼서 10배는 안 됐는데, 많이 가신 분은 888, 그리고 또 좀 적으신 분들은 한 700대 초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좀 줄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정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반기에도 드라마틱한 장세는 열리게 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